법무부의 간부가 검찰의 현직 수사 담당 수사관에게 이런 제안을 한 것이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법무부가 이번엔 검찰의 수사 내용을 아예 언론에게 얘기하지 못하게 하는 규칙을 추진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수사 내용 공개 금지, 또 다른 검찰 압박이 아니냐. 사실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는 정부를 따지지 않고 사실은 어떤 피의자의 인권과 관련돼서 기소 전에 검찰이 무례하게 피의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논의가 있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왜 하필 장관 본인과 장관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조국 장관의 법무부가 이걸 추진하느냐. 이 타이밍에 논란이 일고 있어요. 법무부가 형사사건 훈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검찰 수사 대상 옳은 피의자의 피의 사실 공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차단을 하겠다는 걸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수사공보 준칙에서 공개 금지 훈령으로 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기소 전에는 피의 사실을 말하지 말 것.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수사 상황을 언론에게 말하지 말 것. 피의자가 출석할 경우에는 촬영하지 말 것. 단 오보를 한 언론 대응만 가능할 것. 여기에서 수사 내용은 말하지 않을 것 등등이 있습니다. 김弁박사님, 이게 말입니다. 참 타이밍이 묘해요. 장관이 수사받고 장관 가족의 혐의가 제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법무부가 그동안 아끼던 걸 이제 꺼내든 이유가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이러한 내용들을 검토했다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지났던 적폐청산 수사를 보게 되면 피의 사실 공표하지 말아야 되는데 당시 박영수 특검의 이규초 특검보라고 기억나실 겁니다. 코트를 멋지게 차려입고 매일 아침 나와서 대국민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하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는 박영수 특검이 진행하고 있던 수많은 건들에 대해서 피의 사실 공표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던 집단에 관한 수사였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랬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현재 조국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와중에 이러한 내용들을 변경한다는 것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요. 조국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만약 이렇게 되면 바뀌는 게 몇 가지가 생깁니다. 당장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이제 어느 순간 소환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때면 우리는 도이치구쇼 생방 중간에 정경심 교수 전격 소환 이렇게 막 자막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전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 언론 보도하지 말라. 그리고 조국 장관이 최종적으로 소환을 받으러 가게 되면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공인이기 때문에 포토라인에 서서 대국민을 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그동안 역대 어느 정치인이나 관련됐던 조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해왔던 관행과 이 전례와 같은 상황인데 이런 거 다 하지 말라고 무시하는 상황으로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국 장관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권을 남용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수사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가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에서 전직 검사장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자격 법무장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알 권리를 다 무시하고 조국 장관이 하고 싶은 얘기들은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SNS라든지 아니면 기자들을 대상으로 충분하게 얘기하려고 한다면 과연 국민들은 이런 법무부 장관의 선택을 온당하게 바라볼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자,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공보준칙 개정에 대해서 서울 지역의 한 부장검사와 검찰 출신의 변호인 등의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현직 부장검사예요. 조 장관과 부인이 이에 당사자인 수사 상황에서 공보 금지가 말이 되느냐. 조 장관을 위한 훈련 대상으로 검찰에 압박을 주는 것이다. 이건 조 장관을 위한 훈련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검찰 출신 변호인요. 적폐 수사 과정에선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다가 법무부가 이제 와서 누가 봐도 이건 검찰 압박이다. 이렇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 바르다 박 선생. 1타는 야 니네 총장 빼고 가자. 그 제안 뒤에 지금 이게 나와서 더욱더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지난 한 달간 사실은 조국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가지고 온 나라가 시끄러웠었어요. 그런데 청문회 과정에서 조국 장관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수사와 관련해서 나는 절대 보고도 받지 않을 거고 개입하지도 않을 거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다시 꾸리자는 라인별로 맞춰서 법무차관, 검찰국장은 검찰의 인사권을 다 쥐고 있는 법무부의 핵심 요직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꾸리자라고 해서 이게 과연 무슨 의도냐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더더욱이나 뭐 과거 적폐 수사까지 갈 것도 없어요. 내 수사에 관련해 갖고는 설령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라고 하더라도 이게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 이 수사가 다 끝나고 나고 나를 둘러싼 우리 집안 가족을 둘러싼 모든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깨끗하게 되고 난 다음에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면 고치자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법무장관의 판단일 텐데 조국 수사 다 끝나고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왜 이제 와서 공교롭게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중요한 검찰 개혁의 큰 부분들은 국회에다 넘어가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독립이니 뭐 공수처 관련해서 검찰의 힘을 빼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하고 법안으로 만들면 돼요. 그럼 과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검찰 개혁이 무언가 전 매우 궁금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결국엔 이런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국민들 이렇게 보면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게 본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온 국민이 다 쳐다보고 있고 예. 그냥 한 달 동안 일본도 없어지고 미국도 없어지고 북한도 없어진 모두 조국에 몰빵했던 우리나라에 대한 결정을 하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왜 하필 이때 이런 걸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추석 연휴에 갑자기 돌아가서 2016년에 강압적인 지시에 의해서 자살했던 불행하게 운명을 달리했던 우리 젊은 검사한테 묘비에 가서 검찰개혁 얘기를 또 하는지 그렇다면 지금까지 조국 장관이 겉과 속이 다른 얘기를 쭉 해왔던 것처럼 또다시 이미지 정치를 해서 검찰개혁이라는 껍데기 틀을 가지고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충분히 살 수밖에 없는 처진이라 저는 지금이라도 예. 조국 장관이 정말 현명하게 판단하고 상식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당장 그만두라고 지시하는 게 맞지 않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자. 왜 18일 날 또 민주당하고 또 당정 협의를 하면서 이런 것까지 하려고 하는지 저는 당장 멈추는 게 국민들한테 예. 한 점 의혹 없는 법무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르다 박 선생님은 조국 장관 수사가 다 끝나고서 해라라는 의견 주셨는데, 자 박용진 의원님, 예. 이게 검찰 개혁이냐, 세간에서는 검찰 장악이냐, 조국 장관의 법무부의 잇따른 행보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혹시 검찰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의도를 너무 과하게 파악하려고 하시니까 그 행위와 조치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가볍게 보시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검찰이요 마지막 인권의 보루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는데 검찰에 의해서 인권이 망신창이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야당일 때도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민주당이 여당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 포토라인에 서느냐, 누가 피의자로 수사를 받느냐에 따라서 느끼는 강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금 의도만 너무 보고서 결과를 보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뭐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나 민주당이 여당일 때나 그 야당과 혹은 피해를 보는 인권의 침해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부르짖었던 게 뭐냐면 피해사실 공표 금지입니다. 이걸 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도 이 수사를 받는 분들 얼마 전에 김성태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 억울하다. 피해사실 공표해서 내가 인권 침해 당한 게 얼마나 많냐.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내가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법적으로 이런 그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서 인권이 침해받거나 혹은 그 수사를 받는 대상이 그 치유할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이런 타격을 받는 것들은 좀 금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국 수사가 그 한창인 와중에 이게 재갈 물리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뭐 검찰이 조국 수사만 하겠습니까? 그 뭐 이재용 부회장이 연루되어 있는 삼바 수사도 지금 뭐 막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훈령이 만들어지면 조국 관련 수사만 공표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검찰의 모든 수사에 대한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도가 어찌됐든 간에요. 그 결과가 예. 우리 전체 국민들의 인권을 높이는 쪽으로 가게 될 거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